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0년 제2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자, 굴뚝의 높이가 60m, 배기가스의 평균 온도가 137도씨일 때 자연 통풍력을 1.5배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온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대기 온도는 27도씨,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는 1.3kg/m의 삼성을 기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면 0도씨 760mHg. 자, 여기서 760mHg라는 것은 1atm을 뜻하는 거죠. 자, 따라서 통풍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통풍력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힘을 통풍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통풍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 굴뚝의 높이, 자,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 그리고 대기 온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풍력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355로 시작하는 이 공식 한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통풍력을 계산하는 식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조건에 다 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355로 시작하는 공식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공식에 보면 355 곱하기 H 곱하기 273 플러스 TA분의 1 마이너스 273 플러스 TG분의 1 단위는 통풍력의 단위는 mAh 단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H라는 것은 굴뚝의 높이, 굴뚝의 실제 높이죠. 자, 그리고 TA라는 것은 대기온도, 273을 더한 것은 절대온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TG라는 것은 배출가스 온도, 마찬가지 273을 더해 놓은 것은 절대온도로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절대온도라는 것은 도시온도에 얼마를 더하는 거죠? 273을 더하게 되면 절대온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통풍력이 지금 얼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 통풍력이 1.5배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배기가스 온도 TG를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통풍력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굴뚝의 높이가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60m. 그죠? 자, 그리고 대기 온도가 지금 얼마냐면 대기 온도는 27도씨입니다. 자, 그리고 배출가스 온도가 137도씨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9.05mAh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된 19.05mAh가 지금 몇 배? 1.5배를 증가시키기 위한 우리가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가 몇 도냐 이걸 묻는 거죠. 자, 따라서 통풍력 대신에 19.05mAh, 우리가 방금 계산한 19.mAh의 몇 배? 1.5배. 1.5배의 통풍력을 가지기 위해서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조건, 높이나 대기 온도는 일정합니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TG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229.06도씨라는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보시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355의 식에서 여러분들이 TG를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게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 그리고 TG를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후드의 유입 계수가 0.79, 속도압이 22mHg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압력 손실의 단위는 mAh. 자, 그리고 여기서 압력 손실을 나타내는 문자가 델타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압력 손실 델타 P라는 것은 압력 손실 계수 F의 속도압 VP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형이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그 조건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적당한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입계수와 속도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입계수와 속도압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압력손실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압력손실 계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압력손실 계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력손실 계수를 유입계수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압력 손실 계수라는 것은 1-CE의 제곱 나누기 CE의 제곱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F라는 압력 손실 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곱하기 VP 속도압이 주어졌죠. 그래서 유입 계수라는 0.79를 C 자리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1-0.79의 제곱 나누기 0.79의 제곱 곱하기 속도압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22mH/초. 따라서 22mH/초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3.25mH/초라는 압력 손실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압력 손실 계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1-CE의 제곱 나누기 CE의 제곱이잖아요. 이 식을 반대로 CE의 제곱 나누기 1-CE의 제곱으로 잘못 착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숙지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A 공장의 백필트의 입구에 가스량은 35.8 Sm의 삼성 per hour, 유입 먼지 농도는 4.56 g per Sm의 삼성, 출구의 가스량은 42.6 Sm의 삼성 per hour, 배출 먼지 농도는 4.1 mg per Sm의 삼성이었다면 이 백필트의 집진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백필트의 집진율을 계산을 하는데 이 백필터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백필터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여과 집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집진기가 되든지 간에 집진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집진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자, 집진기에서 나가는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 농도를 CI, 그리고 입구 가스량을 QI, 출구 농도를 C0, 그리고 출구 가스량을 Q0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CI와 C0의 단위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QI와 Q0의 단위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효율을 계산해요. 그러면 효율이라는 것은 제거된 값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자, 제거된 값이라는 것은 CI-C0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제거 효율은 CI-C0를 처음의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은 다시 CI 나누기 CI 마이너스 C0 나누기 CI 곱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CI분의 C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가스량이 주어지면 입구는 입구 가스량, 출구는 출구 가스량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진율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1-를 하면 집진효율, 1-가 빠지면 통과율을 계산하는 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농도죠, 농도. 자, 입구의 농도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4g per S의 삼성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배출 먼지 농도가 지금 4.1 mg per S의 삼성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입구는 g으로 주어져 있고 출구는 mg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입구의 g을 mg으로 고치셔도 되고 출구의 mg을 g으로 고치셔도 돼요. 여기서는 출구의 mg을 g으로 고쳤죠. 자,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입구 농도 4.56 g per S의 삼성 곱하기 입구 가스량 35.8 S의 삼성 per hour 분의 자, 출구 농도 4.1 mg per S의 삼성이니까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 자, 따라서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g per S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스량 42.6 S의 삼성 per hour. 따라서 퍼센트니까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9.89%라는 백필트에서 집진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mg을 g, 다시 말해서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 입구 가스량과 출구 가스량의 단위를 정확하게 동일한 상태로 보정을 해줘야지 정확한 계산이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세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풀어야지만이 정확한 풀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 원심력 집진 장치인 사이클론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사이클론은 원심력 집진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되겠죠. 자, 1번 컷 디어메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컷 사이즈 또는 컷 디아미터라는 것은 반을 자른 거죠. 그래서 DP100 거기서 반을 자르면 DP50 다시 말해서 절단입경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가스 유입 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고 입구 폭을 3배로 늘리면 50% 효율로 집진되는 입자의 직경, 즉 레이플의 절단 입경인 DP50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DP50에 관계되는 계산식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죠.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된 것처럼 실기시험에서도 워낙 자주 출제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컷 디아미터 또는 컷 사이즈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50% 제거 효율이거든요. 따라서 부분 집진율이 50%에 상당하는 먼지를 우리가 컷 디아미터 또는 컷 사이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DP50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DP50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가스 유속을 2배로 증가시켰어. 그리고 입구 폭을 3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DP50에서 우리가 절단 입경은 그러니까 DP50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DP50이라는 조건과 속도와 폭에 대한 상관관계로 문제를 풀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DP50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9 마이크로비 나누기 2파이 V 로우 S 마이너스 로우 N 2분의 1성. 여기서 2분의 1성을 했잖아요. 2분의 1성이라는 것은 0.5성 또는 루트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0의 6성을 곱해서 마이크로미터가 됐다는 소리는 여기까지의 단위가 미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6성을 곱한 거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라는 것은 뭐예요? 점성계수. 그리고 B라는 것은 입구폭. 그리고 보이는 속도. 로우에서는 입자의 밀도, 로우는 가스의 밀도, N이라는 것은 회전수를 뜻해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 내에서 자, 우리가 뭐를 찾는 거죠? 자, DP50과 뭐의 관계? 속도와 입구 폭의 상관관계. 그래서 폭이라는 것은 B, 속도라는 것은 V예요. 그러면 DP50은 V분의 B의 몇 성? 2분의 1성. 그래서 우리가 DP50과 입구 폭과 속도의 상관관계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자, 상관관계를 찾아내면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속도가 몇 배? 속도가 2배. 자, 그리고 폭이 몇 배? 폭이 3배. 따라서 전체의 2분의 1성을 해주면 1.23배. 다시 말해서 속도와 폭의 변화에 따라서 DP50은 1.23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DP50에 관계되는 공식은 팁에 여러분들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입구 폭이 12.0cm, 유효 회전수가 4인 사이클론에서 여기서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죠. 먼지 밀도가 1.70g/cm의 삼성인 배기가스가 15.0m/s로 유입된다. 배기가스 온도가 350도씨인 공기를 가동해서 50% 효율로 제거되는 먼지 입경을 계산하시오. 단 가스의 밀도는 무시하고 그리고 공기의 점성 계수는 0.0748kg/m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문제 4번에도 있었던 것처럼 DP50에 대한 여러분들 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DP50에 관계되는 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DP50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뭐가 되는 거죠? 자, DP50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는 식 자체의 단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정확하게 환산을 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예요. 따라서 0.0748 kg/m가 들어가야 되겠죠. 미터 아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hour라는 것은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이크로와 V, 속도의 시간 단위를 여러분 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속도의 시간 단위를 보면 15.0m/s예요. 그래서 속도는 세크고 그리고 점성계수는 hour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성계수의 hour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3600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를 항상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단위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의 세크와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B라는 입구 폭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12.0cm예요. 그러면 12.0cm는 0.12m라는 값이 되겠죠. 자, 나누기 2파이, 파이는 계산기에 있죠. 아니면 3.14를 쓰셔도 돼요. 계산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n이라는 것은 회전수거든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회전수는 4회. 자, 그리고 속도는 15.0m/s. 자, 그리고 가스의 밀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지고 있느냐면 1.7g/cm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비중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g/cm의 삼성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kg/m의 삼성이라는 단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면 10의 삼성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비중이라는 것은 원래 단위가 없죠. 그렇지만은 비중이나 밀도는 부피를 질량을 부피로 전환했을 때 사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비중이나 g/cm의 삼성이 주어지게 되면 kg/m의 삼성으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삼성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1.7g/cm의 삼성은 1.7 곱하기 10의 삼성, 다시 말해서 17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로우라는 가스의 밀도는 왜 사용하지 않느냐? 자, 보시다시피 가스의 밀도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하라는 소리는 그만큼 값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까지 단위가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미터가 되는데 전체 곱하기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하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했어요. 그러면 5.92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개 더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가스의 밀도를 무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스의 밀도를 사용하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표준 상태의 가스 밀도가 1.3kg/s의 삼성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배기가스 온도가 350도씨거든요. 그러면 표준 상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273 플러스 표준, 273 플러스 현재니까 이렇게 보정을 하는 거예요. 보정을 해서 나오는 값이 kg/m의 삼성이 되잖아요. 이 값이 뭐가 되느냐면 가스의 밀도, 다시 말해서 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스의 밀도를 사용을 하라고 돼 있으면 온도를 보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온도가 없으면 표준 상태에서 공기 밀도 1.3kg/s의 삼성을 기준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 집진 장치에서 집진 효율을 90%에서 99%로 증가시키려면 집진판의 면적은 몇 배 증가시켜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유량이나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으며 효율은 도이치식을 이용할 것. 도이치식 또는 도이치 앤더슨의 식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식입니다. 자, 전기 집진기에서는 효율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 면적, 이동하는 속도, 유량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도이치 또는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쓰는데, 자,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서 효율을 구하는 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1-EXP. 여기서 EXP라는 것은 뭐와 동일하냐면 EX와 동일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A. A는 면적, W는 이동하는 속도, 나누기 Q. Q는 가스량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집진판의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집진판의 면적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EXP가 EX니까 EX를 우리가 없애주기 위해서 맞은배는 뭐를 지어주느냐면 EXP의 역수를 지어줘요. EXP의 역수가 뭐죠? ln. 자, 그리고 10x라는 거 있죠? 10x는 로그. 그래서 ln은 자연대수, 그리고 로그는 상용대수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지. 자, 이렇게. 자, 따라서 EXP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효율이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런 다음에 EXP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ln을 취해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 값을 나눠주는 것 대신에 역수 취해서 곱해줘도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효율, 1-효율 곱하기 W2분의 마이너스 Q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단면적의 변화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의 면적분의 두 번째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의 면적과 두 번째의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효율입니다, 효율.
그래서 식 자체를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 효율에 관계되는 식으로 정리한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효율이 90%, 두 번째 효율이 99%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효율이 99%니까 0.9. 그리고 변화된 효율이 99%니까 0.99를 대입하는 거죠. 나머지 조건은 일정하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땐 ln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ln 1-0.99에서 ln 1-0.90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배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진판의 면적을 몇 배로 증가하면 되죠?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서 여러분들이 단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면 평판형 전기 집진 장치에서 입자의 겉보기 여과 속도가 5cm/s, 방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가 15cm, 그리고 배출가스의 유속이 0.67m/s일 때 집진기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표시해 보면 전기 집진기는 기본적으로 집진판이 두 개가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집진극이 집진극. 자, 이 집진극을 플러스로 만들죠. 자, 그럼 중간에 뭐를 설치하죠? 방전극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방전극에서 뭐를 방전하죠? 코로나 방전. 자, 코로나 방전을 시켜서 입자에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만들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들이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마이너스 입자들이 집진극 플러스에 가서 붙게 되는 형태. 그래서 효율이 상당히 우수하죠. 자, 따라서 집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를 우리가 D라는 직경의 개념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반면에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를 R이라는 반지름 또는 S로 표현하시면 돼요. R이나 S는 동일합니다. 반지름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진기의 길이를 계산했을 때 집진기의 길이 구하는 식에 보면 W2분의 US로 계산하거든요. 여기서 W라는 것은 이동하는 속도, 여과 속도가 되겠죠. U라는 것은 유속, S라는 것은 반지름. 다시 말해서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가 S가 되는데 이 S의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유속이 U가 0.67m/s예요. 자, 그리고 여과 속도 WE가 5cm/s니까 0.05m/s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방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가 15cm예요. 그럼 S가 0.15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2.01m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집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2로 나눠서 S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시면 송풍기의 입구 정압이 68mH/초, 출구 정압이 28mH/초이다. 입구의 평균 유속이 1100m/min일 때 송풍기의 유효 정압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1.2kg/m의 3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송풍기의 유효 정압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 입구 정압 플러스 출구 정압 마이너스 242.2분의 V의 제곱. 그러면 242.2분의 V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합이 되는 거예요. 속도합. 자, 그리고 여기서 V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평균 유속. 평균 유속이라는 것은 미터/미니츠가 되는 거죠. 자, 뭐를 조심을 해야 되느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상태가 있느냐 하면 표준 상태라는 게 있고 표준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온 상압 상태에서 상온 상압 상태라고 하면 21도씨 760mH죠. 상온 상압 상태에서 속도와 Vp를 계산을 하게 되면 242.2분의 V의 제곱으로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원래는 상온상업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표준 상태를 제외한 모든 조건. 그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돼요. 모든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자주는 아니겠지만은 표준 상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242.1을 228.5로 바꿔주면 돼요. 딱 한 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합을 구하는 식은 항상 이 식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표준 상태라는 단서가 주어지면 계수 242.1을 228.5만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항상 이 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입구 정압이 얼마냐면 68mAh초, 출구 정압이 28mAh초예요. 마이너스 우리가 평균 유속이 1100m/mini처.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75.37mAh초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평균 유속의 단위는 m/mini처라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평균 유속이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평균 유속 m/mini처가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유량의 단위가 m의 삼성/mini처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직경이 주어지니까 직경이 주어졌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그러면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m/mini처로 계산을 해서 V를 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9번. 발생원으로부터 집진장치를 포함하는 송풍기까지의 전압력 손실이 200mAh초였다. 처리가스량이 300m/mini처일 때 송풍기의 소요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시오. 단 송풍기의 효율은 80%이고 여유율은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킬로와트 구하는 공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동력 킬로와트라는 것은 PS 곱하기 Q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전체 곱하기 알파가 여율이에요. 그럼 여기서 PS라는 것은 전압력 손실이에요. 그래서 전압력 손실인데 주의할 것은 단위가 mAh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PS가 200mAh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Q라는 가스량이 300m/mini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m/mini처를 반드시 m의 삼성/mini처를 반드시 m의 삼성/세컨 시간 단위를 세컨로 전환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102는 고정되어 있는 개수잖아요. 보통 개수는 단위가 없는데 102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느냐면 보시다시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단위가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Q의 시간 단위는 세크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60분의 1을 곱해준 거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요. 나누기 102 곱하기 효율 80%니까 0.8 그리고 여유율은 1.3 따라서 계산하시면 15.9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 여유율이 1.3을 안 주어지고 30%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유가 있다는 소리는 어디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100%에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의 여유라고 하면 100 플러스 30이 되니까 130%가 되는 거죠. 따라서 130%를 없애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 그래서 여유율은 30%나 1.3이나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지 않고 뭘로 계산하느냐면 HP나 PS라는 우리가 마력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력 자체를 킬로와트로 계산하지 않고. 그럼 마력으로 계산했을 때 HP나 75가 있거든요. 지금 내용처럼. 그러면은 얼마로 바꿔주면 되느냐면 102 대신에 75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이 102 대신에 75를 사용하게 되면 PS나 HP로 계산하는 마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것은 102의 시간 단위가 그럼 100이나 75나 HP의 시간 단위는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2의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가스용 Q의 시간 단위는 반드시 세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1.3이나 30%라는 여율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응용이 되어서 출제를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가 85%, 수소가 15%로 구성된 경유를 공기비 1.1로 연소 시 탄소 1%가 금등이 될 경우에 건조 배출가스 1S미터의 삼성 중에 금등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계산하는 금등의 농도는 그램 퍼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g이라는 것은 금등의 질량, 그리고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가스량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건조배기가스 1S미터의 삼성 중이니까 건조배기가스는 GD 아니면 GOD예요. GD라는 것은 실제 가스량, GOD라는 것은 이론 가스량이에요. 그러면 실제와 이론은 공기비가 있느냐 없느냐. 공기비가 있다는 소리는 실제 공기를 썼으니까 실제 가스량을 사용하셔야 되고, 공기비가 없다는 소리는 이론 공기량을 사용했으니까 이론 가스량을 쓰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1.1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건연소 가스량, GD를 쓰는 거죠. 따라서 식은 금등의 농도는 GD분의 금등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등량이라는 것은 탄소의 1%가 금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등량이라는 것은 탄소가 지금 85%, 1%는 0.01. 그런데 퍼센트는 백분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되는 거죠. 여기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단위는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는 없애는 거죠. 따라서 GD를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GD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 공식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주로 쓰세요. MA0-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이에요. 그러면 A0 이론 공기량 계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놔야 돼요. 가스량을 계산할 때 항상 사용하거든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0부터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탄소 자리에 탄소가 85%니까 0.85, 수소 자리에 15%니까 0.15, 산소는 없으니까 생략, S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11.57 S미터의 삼성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기비는 1.1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GD라는 실제 건연소 가스량은 M, 공기비가 1.1, A0, 11.57 S미터의 삼성 퍼 킬로그램, 마이너스 5.6H, H가 15%니까 0.15, 산소 없으니까 생략, N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1.8727 S미터의 삼성 퍼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자, 11.8727 S미터의 삼성 퍼 킬로그램 분의 금등량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85%의 몇 퍼센트? 1%. 그러면 단위가 퍼센트를 없으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생성되거든요. 왜 여기서 생성시키느냐면 지금 우리가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킬로그램 없어졌어요. 그럼 킬로그램 퍼 S미터의 삼성을 이용해서 단위를 바꿔요. 그러면 S미터의 삼성은 그대로 있으면 되고 킬로그램이 뭐가 돼야 되죠? 그램. 그래서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10의 3승.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의 3승을 하게 되면 단위가 그램 퍼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 정답 값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0.72 그램 퍼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금냉의 양을 계산을 했을 때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게 되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의 단위가 생성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먼지 배출 공장의 집진율이 80%인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입니다. 그리고 집진율이 98%인 전기 집진기를 직렬로 연결해서 설치하였다. 이때 총 집진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직렬로 설치된 것을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집진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이클론을
전처리, 그리고 전기 집진기가 주처리가 되겠죠. 따라서 사이클론의 효율이 80%. 자, 그리고 전기의 효율이 98%.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죠? 총합효율. 따라서 총합효율은 1 효율 곱하기 1 효율 2. 그러니까 각각의 장치의 통과율을 계산을 해서 1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거 효율을 계산했을 때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통과율을 계산한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타1 자리에 몇 퍼센트? 80%니까 0.8. 이타2에 98%니까 0.98. 따라서 계산하시면 0.996이 나왔어요. 자, 퍼센트로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이니까 퍼센트를 생성시켰을 때는 역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100을 곱해주게 되면 퍼센트의 단위가 생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9.6%라는 총합효율, 다시 말해서 전체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 조절에 의해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4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소산화물의 발생 조건을 보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의 발생 조건을 보면 완전 연소시예요. 자, 완전 연소시라는 것은 고온 연소, 그리고 과잉 공기량 연소,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어떻게? 문제 조건에서는 억제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완전 연소가 안 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적인 측면과 공기적인 측면에서 온도적인 측면은 낮춰주면 되고, 그리고 공기적인 측면은 공급하는 공기량을 어떻게 감소시키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온도 연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잉 공기량을 적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과잉 공기량 연소. 자, 그 다음에 공기를 2번으로 나눠줘요.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주입을 해서 최고 화염 온도가 되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주는 게 2단 연소법이에요. 그리고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주는 방법. 그래서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자, 이렇게 4가지를 적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개수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죠. 만약에 3개를 적으시오 그랬는데 4개를 적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만 채점하고 4번을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개수 외에는 적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생각되는 답안을 꼭 요구하는 개수만큼만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합착제의 종류와 활성탄을 재생하는 방법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합착제라는 것은 고체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고체성 물질을 이용해서 가스를 합착을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합착제가 일반적으로 악취 제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활성탄, 그리고 건조의 기능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실리카겔. 그래서 크게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쓰느냐 아니면 건조의 기능으로 쓰느냐를 가지고 2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합착제의 종류를 먼저 보시게 되면 활성탄이 있고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나, 합성 제올라이트, 보크사이트 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각각 3가지씩 적으시오 그랬으니까 3가지씩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째는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고온에 비활성 가스와 접촉을 시켜요. 비활성 가스라는 것은 뭐냐면 반응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안정한 가스와 반응을 시켜주는 거죠. 주로 영족기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낮은 압력의 스팀과 접촉을 시키고, 그리고 상해 압력을 감소를 시켜요. 그리고 물로 씻어주는, 물로 세정하고, 자, 그리고 온도를 높여서 피흡착질을 탈착을 시켜요. 피흡착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착제에 달라붙는 오염가스죠. 그래서 합착제에 달라붙은 오염가스를 탈착을 시키니까, 다시 말해서 제거를 시키니까 재생이 되는 효과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 지금 3가지씩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3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죠. 근데 왜 교재에서는 3가지만 적으라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해놨느냐면 문제 조건은 항상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5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다 하되 답안을 작성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개수만큼만 서술을 하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집진장치 내에서 입자집진에 작용하는 전기력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입자집진에 작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전기집진은 기본적으로 집진판이 이렇게 있고 방전극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집진극이 있고 방전극이 있는데, 자, 이 방전극에서 마이너스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부여하죠? 코로나 방전을 시키죠. 그래서 마이너스 입자를 생성을 시켜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흡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흡입을 시켜서 마이너스 입자들을 집진판이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입자를 포집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입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느냐면 대전 입자의 하진에 의한 쿨용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 강도에 대한 힘, 전기풍에 의한 힘, 그리고 입자 간의 흡입력. 이렇게 4가지가 입자를 집진하는데 적용되는 전기력 4가지라는 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문제는 4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를 다 서술하라고 그래요. 그럼 꼭 4가지를 서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보면 여과 집진 장치 중에서 간헐식 탈진 방식과 연소식 탈진 방식의 장점을 2가지씩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간헐식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우리가 집진과 탈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속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4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를 기억하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편하냐면, 간헐식이라는 것은 고효율, 그리고 저용량, 그리고 재비산 없다. 반면에 연속식은 2개를 비교했을 때 그런 거예요. 저효율, 대용량, 재비산 발생.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장점은. 그러면 간헐식 같은 경우에서는 재비산이 적어요. 재비산. 그리고 집진율이 높다고 그랬어요. 높은 집진율. 반면에 연속식은 대용량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대용량이 고농도 대용량. 자, 그리고 재비산이 발생하고 저효율은 단점이 되는 거죠. 포집과 탈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압력 손실이 거의 일정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도 같이 기억을 하면서 장점을 쓰시올 수도 있고 단점을 쓰시오 할 수도 있으니까 내용 자체를 구별해서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역전에는 지표역전, 다른 말로 접지역전이라고 하죠. 공중역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중역전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공중역전은 4가지가 있거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난류성 역전, 전선성 역전, 침강성 역전, 해풍 역전이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난류성 역전이라는 것은 난류가 발달할 때 혼합이 이루어지므로 기온 분포는 근조단열 감률에 가까워지고 이 혼합층 상단에 역전층이 발생해서 말 그대로 역전이 형성되는 거죠. 반면에 전선성 역전이라는 것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상승하는 경우에 전선면 주위에서 역전층이 형성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 침강성 역전이라는 것은 고기압 중심 부근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는데 이때 기층은 낮은 공기와의 경계에 역전층을 형성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전으로 2차성 서머그의 가장 대표적인 역전이 되겠죠.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서머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해풍 역전이라는 것은 해풍이 불기 시작하면 바다의 차가운 공기와 육지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전선면이 형성되어서 일어나는 역전을 우리가 해풍 역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표 역전 그리고 공중 역전 2가지로 구별을 해서 각각의 종류에 따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여과 집진 장치에서 먼지를 포집하는 원리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원리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확산 작용이 있고 관성 충돌, 직접 차단, 중력 작용 4가지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확산 작용은 직경이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 입자에 주로 적용을 해요. 반면에 관성 충돌은 직경이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입자에 적용하고 직접 차단은 직경이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 그리고 중력 작용은 비교적 직경이 크고 무거운 입자, 무거운 입자를 비중이 크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확산 작용이나 관성 충돌이나 직접 차단, 중력 작용에 의해서 여과 집진 장치에서 포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광학 서먹어 생성 시에 2차 오염 물질 3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광학 서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그리고 올레핀 탄화수소가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을 해서 광화학 반응 또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이 물질을 우리가 2차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또는 광학 서먹의 광학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2차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서먹을 광학 서먹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때 발생되는 2차 오염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존, 그리고 PAA, 그리고 아크로레인이죠. 자, 오존의 화학식은 O3, 그리고 PAA의 화학식은 CH3COOO-NO2, 그리고 아크로레인은 CH2CHCHO예요. 그래서 화학식을 정확하게 서술하시오 되어 있으면 갈로 안에 있는 화학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화학식을 서술하는 말이 없으면 오존, PAA, 아크로레인이라고 서술을 해주는 게 가장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9번 합착법에서 파과점의 정의를 쓰시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파과점 또는 파괴점, 영어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오염 물질 자체가 갑자기 급증하는 점을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자, 합착탑 출구에서 오염 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해요. 갑자기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는 점을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 또는 파과점 또는 파괴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착탑 출구에서 오염 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각각 쓰시오. 한번 요 회차에 딱 한 번 출제된 문제거든요. 자,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를 보시면 자,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핵산 그리고 이소프로필 에테르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는 물, 메탄올, 아세토니트릴이 해당하죠. 자,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지상으로 사용되는 물질 그래서 각각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정도만 출제하고 더 이상은 출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문제로 재편성을 한 겁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복원을 했을 때는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원을 해 주셔야지만이 제가 문제를 또 만들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한 다음에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메일 주소는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